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간점검, 올해 목표한 것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할 시간 왔죠, 여러분? 올해 목표로 딱 세우셨던 거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중간에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또 이렇게 새롭게 다잡고 그래, 이런 거였지, 목표가.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실 어떤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른 각각의 성공이 목표에 대해서 이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간절하십니까?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올해 목표 성공이야 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그 성공이라는 걸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지? 다 다르잖아요. 나는 1% 안에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해. 또는 나는 평균만 넘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해. 또는 나는 0.001%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칼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칼럼에서 상위 10% 안에 든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성공했다고 치고 어떤 분야에서 이제 상위 10% 안에 들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되는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이제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쌓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인 에릭슨은요, 1만 시간의 연습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한다. 정말 그렇잖아요. 꼭 1만 시간의 그 시간의 물리적인 양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만 시간 동안 어떻게 연습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찔리는 얘기죠.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직장생활 몇십 년 한 사람도 성공 못한 사람들 많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는 1만 시간, 그야말로 이제 10,000시간인데 더 성공하는 어떤 1만 시간을 만드는 핵심이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거고 그 의식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이제 필요한데 오늘 이제 저희는 2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체적인 목표가 구체적인 연습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세미 아카데미에서 이제 하는 것도 목표를 정말 내가 딱 수치로 정확하게 이게 목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게 구체적으로 명확한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같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제 이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올해의 목표, 여러분들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목표가, 이달의 목표, 올해의 목표가 구체적이냐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이라고 하면, 나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아니면 5번, 1시간 동안 러닝머신 타기. 이게 과연 구체적인 목표냐. 그러면 이제 러닝머신 타면서 우리 TV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천천히 타면서 TV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가 정확하게 이렇게 파워워킹을 안 하면서 꾸부정한 상태에서 그냥 그 드라마 보는 그냥 그 재미에 대충대충 걷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구체적인 목표는 자, 파워워킹, 제대로 자세와 보폭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서 근력을 키우는 그런 파워워킹을 한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그런 목표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1시간 동안 요가하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요가를 함으로 해서 몸의 골격을 똑바로 맞추겠어. 이게 구체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그런 목표가 생기면 거울 보면서 계속 내가 막 거북목이야, 승모근이 어떻게 됐어,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허리가 뒤로 빠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이런 어떤 체형의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형을 다 고친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펴서 거울을 보고 내 부족한 모습이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1시간 요가했으니까 됐어. 근데 왜 몸은 좋아지지 않을까? 저 요가 학원 별로야. 이게 아니라 내 목표가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에 미달하면,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교정해야 되지?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연습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요가에 있어서도
그냥 뭐 PD 선생님한테라도 물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똑바로 몸이 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목표가 구체적이니까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내가 자꾸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학원에 앉아있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 하루 몇 시간.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2시간 동안 이런 말을 내가 자유롭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거.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회화라고 하더라도. 청소조차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목표. 청소기 돌린다. 매일 한 번씩 청소기 돌린다가 아니라 자, 바닥에 얼룩 없이 먼지 없이 그렇게 만든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인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태한 거는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멘토가 필요하다. 멘토가. 그 연습이 계속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근데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렇게 몸의 체형을 바르게 만드는 어떤 요가나 이런 걸 하고도 몸의 체형이 바르게 됐는지를 나한테 얘기해주는 멘토가 없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헬스클럽에 가서 굳이 비싼 돈 내고 그 PT 선생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도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헬스 하다가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혼자 하면 그냥 안 하는데 그 PT 선생님 자 5개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5개, 자 2개 더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멘토들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강제해서 힘든 구간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결국 발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멘토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느껴야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근데 누구나 그렇게 딱 트레이너를 우리가 붙여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멘토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이제 방법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끔 해주냐, 내 목표에 대해서. 첫 번째,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숨어서 하고서, 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을 때, 3개월 안에 5kg 뺀다, 못 빼면 밥 산다, 이걸 공개해버려야지 그들의 시선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담배 끊는다? 이런 것도 공개해놔야 되는 거죠. 나 담배 끊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면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직원들한테, 동료들한테 다 얘기를 해놔야 그들이 멘토가 돼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초리가. 근육량 얼마큼 늘린다. 이러는 거. 그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 이렇게 이제 근육량 늘리고, 이렇게 체지방 빼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놔야 되는 거죠. 눈치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굉장히 지혜롭게 쓰시는 분들이 SNS에다가 중계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클 모닝 이렇게 하잖아요. 인스타에다가 매일 아침 새벽 4시 반 찍어서 매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막 응원하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면 안 올리면 내가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지? 그거 눈치 보여갖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많고 내가 정말 그야말로 내 계획을 공개해서 멘토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멘토 만드는 방법. 그룹을 결성하세요. 3명이서 같이 다이어트 식단 공유, 아침마다 몸무게 공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앱에서 그런 운동하는 서로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셋이서 모였으면 다른 친구들이 얼만큼 운동했느냐, 몇 보 걸었느냐 이거 볼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벌써 저 친구는 벌써 10,000보 걸었네. 오늘 20,000보 가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룹을 결성해서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할 선배나 후배를 그야말로 찾는 거죠.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 어떤 내가 이제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이미 그 자격을 딴 사람. 운동하고 싶으면 그 운동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 후배라도 상관없는 거죠. 어린 사람 상관없는 거죠. 중요한 건요. 자,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밥 사고 커피 사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사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겠죠. 맨입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을 멘토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애들이 저의 멘토예요. 특히 딸한테 제가 계획을 얘기해요. 그리고 저의 이 계획에 대한 진도율을 얘기를 해줘요. 못 지키면 아이한테 말빨이 안 서잖아요. 제일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멘토가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여러분들 목표 지금 잠깐 잊고 계셨다면 다시 목표 수립하시고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초점을 맞춘 그런
목표 설정 다시 하시고, 두 번째 멘토 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드린 꿀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 이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